네, 협상바이블 저자 류지원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시작이 됐죠. 탄핵 이후의 대선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상황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시작이 됐고, 저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이 많은 영역이 리더들과 대표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저는 특히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커뮤니케이션 협상 설득의 관점에서 유심히 그 토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요즘 포인트를 잡아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후보들의 표정, 제스처, 그리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제 책이죠. 류지원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에서도 대선 당시에 후보와 후보 가족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선거 후보로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와이프인 미셸 오바마도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에 참여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미셸 오바마의 연설에 대해 공화당 인사들과 미디어에서는 전투적 분노를 표출하는 테러리스트, 성난 무정부주의자 등의 격한 단어를 쓰며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당시 NPR이라고 하는 미국 공영 라디오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제목의 기사까지 실렸다. 미셸 오바마는 자산인가 골칫거리인가. 그 밑에는 그녀는 신선할 만큼 솔직한가 지나치게 직설적인가. 그녀의 외모 당당한가 위압적인가 와 같은 질문도 달렸다. 미디어의 신랄한 비난에 대해 미셸은 점차 지쳐갔다.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격하고 싶었지만 선거운동 본부는 이를 감내하고 넘어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미셸 오바마는 이 상황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다. 얼마 후 오바마 캠프의 선거 전략을 컨설팅하는 데이비드 엑설로드와 미셸의 오랜 친구인 밸러리 제릿 변호사가 시간을 내어 미셸 오바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미셸의 고민을 충분히 들어준 다음 미셸이 대중연설을 하는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이 장면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당연히 이제 와이프였던 미셸 오바마도 열심히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그녀의 연설의 장면들을 두고 공화당 측에서 정말로 쉴 새 없는 비난을 계속 퍼부은 것이죠. 미셸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진영 가르기, 편 가르기 방식의 공격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미셸 오바마도 정말로 신뢰하는 선거 컨설턴트 그 중에 한 명인 밸러리 제릿 변호사는 미셸 오바마의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기도 합니다. 두 명이 이제 미셸 오바마를 찾아와서 이런 처방전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미셸이 대중연설을 하는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이때 데이비드 엑슬로드는 미셸의 연설 장면을 다시 재생하되 음소거를 하며 미셸에게 보여줬다. 목소리를 지워 비언어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특히 표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어때 보였을까요? 실제로 미셸 오바마가 본인의 연설을 할 때 음소거를 하고 본인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미셸 오바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신감 넘치고 확신에 차게 말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한시도 표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았고 지나치게 엄숙했고 무섭고 딱딱해 보였다. 그날 자신의 비디오를 관찰하면 미셸 오바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왜 조금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셸의 친구인 밸러리 제릿이 미셸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진심 어린 조언이 미셸 오바마에게는 특약 처방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셸 오바마 본인이 보기에도 음소거를 하고 본인이 연설하는 모습을 봤더니 정말로 과격하고 공격적이고 화가 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본인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게 바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스피치에서의 힘이 이렇게나 강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미국 UCLA 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안이 이야기했던 메라비안의 법칙이라는 그 유명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메라비안의 법칙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의사소통의 요소 중에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순위를 보면 55대 38대 7이라는 이 중요하고도 아주 유명한 비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시각적인 포인트가 주는 임팩트가 무려 55%,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와 말하는 톤 앤 매너와 성량과 그 보이스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느낌이 38%, 그리고 마지막 7%밖에 메시지가 주는 임팩트가 없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대표님들께서, 창업자들께서 아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타운홀 미팅을 한다, 내가 IR 피칭을 한다, 내가 중요한 설득 장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중요한 미팅을 한다, 내가 중요한 영업과 관련된 어떤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만 전달할 것인가 관점에서만 접근을 한다면 생각보다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활용할 것인가, 나의 목소리와 나의 성량과 내가 말하는 방식과 그 모든 포인트들이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도, 그리고 창업자들도, 그리고 임직원분들도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 훨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의 토론 과정에서도 저는 음소거를 하고 한 1, 2분씩 각자 이야기하는 방식들을 쭉 그냥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너무 화나 있어 보이고요. 누군가는 너무나 짜증스러운 얼굴만 짓고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 관심 없는 그런 무표정한 그런 표정만 보여주고 있다면 이 느낌들이 그대로 국민들이 받는 느낌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이전에 그 시각적인, 청각적인 요소들이 주는 임팩트가 이미 93%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것인가. 나의 외모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입고 가는 옷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시각적인 자료도 마찬가지고, 내가 주는 명함이나 팜플렛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재작년에 일론 머스크와 이재용 회장이 둘이 단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독대를 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지구상의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서 처음 독대를 했을 때 서로 각각 어떤 옷을 입고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적도 있고 또 제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그죠?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최근 3년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고 말쑥한 블랙 정장을 입고 왔고요. 이재용 회장님은 일론 머스크의 평소의 스타일에 거의 맞추어서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상대방과의 중요한 미팅을 할 때 시각적인 요소, 그리고 나의 톤 앤 매너와 그런 태도와 방식들, 커뮤니케이션 전략적인 부분들을 생각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첫인상 형성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보이스 톤, 그죠? 너무 내 말이 빠르지는 않나? 아니면 내 말이 너무 느린가? 아니면 내 말이 너무 고음인가? 그죠? 내 발언을 할 때 내 목소리가 너무 낮게 깔리나? 아니면 너무 작은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고민을 해보시고요. 주위에 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관찰해서 좀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이고, 또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다 보면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화면들을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즘은 뭐 꼭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찍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만 본인의 장면들, IR 장면들, 그리고 본인이 발언하는 장면들을 녹화를 하셔가지고 그것만 쳐다봐도, 그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보더라도
얼마든지 미러링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저런 습관이 있구나.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내가 너무 눈을 많이 자주 깜빡거리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해내고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그 메시지가 주는 임팩트도 크지만 메시지를 제외한 시각적인, 청각적인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시고 보완해 보시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중요한 미팅들을 수행해 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